지난해 11월 22일 어스름한 새벽 남춘천역 인근 도로입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여성 3명이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여성들을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운전자였던 8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연말에 벌어졌던 교통사고였는데 너무 진짜 충격적인 참변이었어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 22일입니다. 새벽 6시 45분쯤에요. 그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80대 운전자가요. 그 당시 나이가 82이었습니다. 집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옵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2명, 그리고 70대 1명. 이렇게 총 3명을 차로 치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차는 사고 지점에서 35m가량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고요. 흰색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도 깨지고 앞범퍼도 심하게 훼손이 됐는데 운전자는 여기서 내려서 쓰러진 사람들을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이 보행자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끝내 숨졌습니다. 자, 세상에 시내 도로에서 풀 악셀 시속 97km 저 차 망가진 것 좀 보십시오,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당시 횡단보도는 분명히 녹색 그 보행자 신호였고요.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차가 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죠. 그런데 무시하고 달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여기가 60km가 제한 속도였는데 97km, 한 37km를 갖다가 지나치게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걸어가던 여성 3명 같은 경우는 그 충격으로 글쎄요, 3m도 아니고 30m를 날아갔다니까 그거는 뭐 참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여성 3명은 인근 그 교회 같은 그 신도들로 상당히 친한 그런 사이였었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뭐 김장을 갖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또 한 분은 자기 그 손자를 갖다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뭐 아침 새벽에 나서 기도도 하고 이런 그 분들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 가족이죠. 완전히 그야말로 무너지고 말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뭐라 그랬대요? 일단 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못 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 30km 넘게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했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음주 상태거나 졸음운전이거나 그렇죠. 이런데 그 두 가지 다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80대 이제 고령 운전자분께서 순간적으로 뭐 그랬던 것이 아닌가 뭐 추정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어쨌건 피해자는 3명이나 사망을 했고 이건 도저히 피해보게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교통사고 촬영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일단 뭐 1심에서 뭐 혐의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행인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신호를 위반했잖아요. 예? 자, 이 고인의 아드님은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8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첫 재판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참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격한 이 가해 운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리가 후들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너무 나이가 드셔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걸을 때도 옆에 교도관 둘이 부축을 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어떻게 저 다리를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체적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m씩 밟아갖고 사람을 그렇게 보낸 거죠. 저희는 뭐 하지만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합의를 안 할 거고요. 그냥 뭐 반성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알겠고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그냥 정당하게 받아라라는 입장입니다. 자, 2019년 일본에서도 한 87세 고령 운전자가 12명의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본
방송국 카메라 앞에 그 87세 고령 운전자가 첫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양손에 이런 걸 보행 보조기구를 딱 차고 막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걸 보고서 일본 전역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답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네, 이 유족들에 따르면요, 이 80대 가해 운전자가 법정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교도관 한두 명이 붙어서 부축을 해줘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 굉장히 걷기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다리로 일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건가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보청기도 낀 상태였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변호인으로부터 재판부의 말을 건네 듣기도 했습니다. 또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변호인이 큰 목소리로 귀에 대고 들리세요? 앉으세요? 또 대답하세요? 이렇게 전해주면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저런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이 유족들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요? 재판부에서는 금고 1년 6개월로 판단을 1심에서는 내렸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봤을 때 다른 범죄가 없고 또 피해자 중에 피해자 2명하고는 합의를 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건강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좋지 못하다는 게 이제 좀 좋게 보는 쪽이었고 좀 좋다라는 게 좀 많이 감형을 해줘야 되는 쪽이었고 반대로 과실이 너무 중하다라는 거고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 한 명은 이 처벌을 엄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금고 1년 6개월 선고를 했고요. 금고형은 사실 요즘에는 징역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냐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범죄들이 이제 금고형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근데 지금 네. 들으신 것처럼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5년형을 구형한 걸 갖다가 1년 6개월로. 그러니까 보통 그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형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수감 생활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겠죠. 힘듦의 정도가. 근데 지금 이제 이 유족분, 이 제보자분의 말씀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니까 좀 위험한데 위험한 걸 알면서 운전한 사람한테 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뭐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이제 권고는 하지만 운전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유족의 감정과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가 3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령이고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면허 반납을 하라 이렇게 나라에서 권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매년 반납률이 2%가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된다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0년에 3만 1,0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 건으로 8천 건이 넘게 지금 증가를 했고 사망자도 또한 많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75세가 되면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신체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한 지가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반납률은 2%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면허를 반납하면 한 번 10만 원을 주고 뭐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 능력을 갖다가 뭐 사실 8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야간 운전을 갖다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갖다 금지하거나 또는 속도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면허를 허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인생 말년에 본의 아니게 남의 집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그 풍비박산내게 하는 살인 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갖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행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이제는 왔다라고 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이 고인의 아드님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 절대 끝까지 합의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형량 가볍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원칙론으로 간 거예요. 속도 위반에 신호 위반에 횡단보도 사고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감형을 해주냐라는 거고, 약간 이제 사회적 제도 논의를 했는데 그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어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법감정도 이런 고령 범죄에 대해서 아직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대 저 정도 건강이면 사실 1년 6개월 이후에 생존 여부도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감형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경우에 좀 다르게 봐야 될지, 이게 법원별로 앞으로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질 테니까요. 예.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